의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패턴이 있어야 됩니다. 즉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의상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의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패턴이 있어야 되고요. 이 패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모형. 이 기본 모형이 바로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는 아바타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바타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아동,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남자도 동양, 서양, 그 다음에 여자도 동양, 서양 이렇게 각각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평균화된 치수가 되겠습니다. 평균화된 치수. 즉 여기서 치수라는 것은 동양 남자의 평균 키, 서양 남자의 평균 키, 동양 여자의 평균 키, 서양 여자의 평균 키 이런 식으로 평균화된 값을 이용해서 아바타 즉 마네킹이죠. 마네킹이 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이 평균화된 마네킹을 이용해서 우리는 패턴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패턴을 재봉을 하게 됩니다. 우선 아바타를 불러드리고요. 불러드린 아바타를 기준으로 패턴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패턴을 제작을 하고요. 제작된 패턴을 기준으로 재봉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재봉. 이걸 세이빙이라고 하는데요. 실을 깁는다라는 뜻입니다. 실을 깁는다. 그다음 재봉된 패턴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착장이라는 용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착장. 시뮬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비로소 완성된 의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의상에 추가적으로 부자재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부자재는 버튼이라든지 버튼홀이라든지 그럼 스티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장식 용품 장식구라고 해야 될까요? 장식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아바타에 입혀서 작업을 좀 더 완성도 높은 어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평균화된 치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둘레가 있고요. 목둘레, 그 다음에 어깨 넓이, 그 다음에 등 길이, 그 다음에 뒷폼, 그 다음에 앞폼, 그 다음에 윗가슴 둘레, 그 다음에 여성이면은 젖가슴 둘레,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그 다음에 팔 길이, 그 다음에 손목 둘레입니다. 손목 둘레, 그 다음에 발목 둘레. 즉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부 평균화된 치수를 통해서 아바타가 제작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옷 제작할 때 사용되죠. 옷 제작. 즉 의상 제작할 때 다 사용되는 용어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기성복을 주로 쓰기 때문에 뭐 남성들 경우에도 양복, 양복을 맞춘다든지 재킷을 맞추러 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뭐 대량 공장에서 생산되는 옷 같은 경우에도 전부 뭐 100 사이즈라든지 또는 105 사이즈라든지 또는 뭐 95, 90 이런 사이즈들이 있죠. 이런 사이즈들이 전부 일종의 뭡니까? 기성복이죠. 기성복. 이런 기성복을 만들 때도 전부 요런 어떤 어, 치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것들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고요. 다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의상을 제작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각화가 목적이죠. 시각화.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시각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치수대로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실제 의상을 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반드시 어떤 치수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바타를 불러올 텐데요. 아바타를 불러오는 방법은 왼쪽에 라이브러리 이 탭에서요. 그럼 여기 보면 아바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F와 M 두 가지가 있죠. 즉 남성과 여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나는 남성 옷을 제작해야 된다. 그럼 남성을 기준으로 제작하시고요. 여성 옷을 제작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여성을 불러드리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흑인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흑인, 백인, 그다음 동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도 이렇게 있고요. 자, 제 기본적으로 모든 아바타는 팔이 벌려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은 의상을 제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뭐 본을 심는다, 스킨을 심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본을 심을 때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이 벌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마야나 3D 맥스나 기타 포즈나 모든 3D 프로그램들이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3D 의상 창에 아바타가 나타나고요. 2D 패턴 창에 아바타의 어떤 그림자라 할까요? 평면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2D 패턴 창에서 이 아바타를 기준으로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우선 상반신, 만약에 셔츠를 만든다 할 경우 이 상반신에 해당되는 패턴을 제작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도구들이 바로 상단에 있는 요 도구들입니다. 요 도구들. 아래쪽에 있는 도구들은 추가 옵션 도구들이에요. 주로 재봉을 할 때 사용되는 도구와 그 다음에 그래픽을 삽입할 때 적용되는 거, 그다음 텍스처를 입힐 때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탑스타치 같은 것도 여기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선 여기에 보면은 폴리곤이라고 있는데요. 단축키는 H입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폴리곤이라는 건 다각형을 만드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점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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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클릭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면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즉, 다시 볼까요? 클릭, 클릭. 음, 자, 이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포인트를 잘못 클릭했다 그럴 때는 델리트 키를 한번 누릅니다.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전에 클릭했던 점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ESC 키 누르면 완전 취소가 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전 작업 취소가 되겠고요. ESC 키 누르면은 작업이 완전 취소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클릭, 클릭, 클릭. 첫 점과 끝점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스냅이 잡힙니다. 클릭.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다각형 툴이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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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할 때는요. 상단에 두 가지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랜스폼 패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A입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패턴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삭제합니다. 다시 선택, 델리트, 선택, 델리트. 또는 다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을 때 여기 보면 두 번째 이 에디터 패턴이라고 있는데요. 이 에디터 패턴은 이 패턴의 점이나 선을 선택할 때 씁니다. 이 첫 번째 트랜스폼 패턴은 기본적으로 패턴 전체를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에디터 패턴은 패턴의 점 또는 선 이걸 선택할 때 씁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있다 위치를 이동한다든지 선 자체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패턴 자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뭐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이 로테이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다음에 조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밑엔가 폴리곤 볼 텐데요. 자, 클릭, 클릭해서 다음 점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이 치수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치수를 보면서 대략적인 크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점을 찍기 전에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직선으로 어떤 어, 잠시만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죠. 첫 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점을 이렇게 찍어야 되죠. 찍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인체가 직선이 없죠. 전부 곡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점을 찍기 전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이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거 맥스나 포토샵에서는 베지어 핸들이라고 하죠. 베지어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음 점을 클릭.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을 하면 직선점이 되고요. 컨트롤 키 다시 누르시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곡선점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잘못, 잘못 찍었을 경우에는 델리트 키. 자, 이 상태에 다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곡선화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첫 점 클릭. 다음 점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곡선으로 또는 그냥 직선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직선으로 이 인체 모형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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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다음에 첫 점과 끝점을 다시 클릭. 이렇게 하면은 닫힌 형태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에디트 패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점에서 점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Convert to Curve Point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커브 곡선이 되게 되고요. Add Dot, 여기 보면 Delete Point라는 걸 쓰게 되면은 현재 선택한 점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 상태에서요. Convert to Curve Point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바뀌게 되죠. 즉,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다음 점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드래그. 요 기능과 거의 비슷하죠. 요 기능을 커브 포인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이 각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커브 포인트로 바꾸게 되면은 어, 이 데이터 양이 그러니까 파일 자체의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겠는데 여기 커버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버처 이걸 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다음에 다시 할 겁니다. 자세한 것은 자 커버처라는 걸 클릭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또는 밑으로 그 공률을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야 될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진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 이 어, 어깨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자, 트랜스포 패턴 선택하시고요. 다시 델리트 키. 이번에는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이번 Shift 키 누릅니다. Shift 키 누르시면 이렇게 가이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가이드를 통해서 직선 45도, 직선 45도, 직선 45도, 직선 45도 이런 식으로 일정 각도 45도 각도로 수평 수직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다음 점에서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죠? 시프트 키 누르면은 현재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이나 수평 또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라인을 생성할 수가 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ESC 누르고요.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은 다음 점에서 곡선을 커브로 제작할 때 쓰는 거고요. 시프트 키 누르면은 가이드가 나옵니다. 가이드를 이용해서 직선 또는 사선, 이때 사선은 45도 각도입니다. 45도 각도로 사선으로 만들 수, 선을 끌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을 끄시다가 다음 점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크레이트 폴리곤이라 해서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22.7mm인데요. 여기서 나는 한 150mm 하겠다. 그럼 150 입력하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선의 길이가 조정되죠. 이때 OK 누르시면 정확하게 150이 됩니다. 다 수평으로 가다가 정확하게 난 치수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역시 지금 185인데 200으로 하고 싶다.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200mm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ESC 누르고요. 그러면 니텐갈입니다. 니텐갈은 사각형을 만들 때 쓰는데요. 단축키는 S입니다. 알죠? 이게 잠시만요. B로 알고 있었는데, 어, B는 요거네요. 자, 제목입니다. 잘못됐네요. S 누릅니다. S 누르면 이렇게 이 니텐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 들어갑니다. 클릭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의 패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각형이죠. 그다음에 다시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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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마우스를 들어가셔서 전체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선택 영역에 따라서 다르죠. 자, 전체 선택하시고요. 델리트. 자, 이 상태에서요, 마우스를 클릭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마우스 우측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음, 약간 프로그램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동시에 띄워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조금씩 충돌이 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여기 뜨면 안 되겠다네요.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손을 떼시면 이렇게 대화상자 뜨는데 이 대화상자를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더스 400, 높이 300 또는 뭐 높이 200 이렇게 정확하게 값을 입력해서 리텐가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리플리케이트는 복제라는 겁니다. 복제. 이 복제라는 거는 요 위에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 있는 사각형을 여러 개를 그대로 복제를 한다는 뜻이고요. 인터벌은 한 500, 450으로 할까요? 450에 앵글은 90도에 이런 식으로 크기가 동일한 어떤 니텐가를 여러 개를 만들 때 쓰는 게 리플리케이트 이 부분입니다. 자, OK 누르면 정확하게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겠습니다.